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금 우리는 황농문 선생님의 공부하는 힘 마지막 시간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기부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적 압력, 그 중에서도 정신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눈높이 못지않게요. 강력한 내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 성숙입니다. 정신적 성숙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자 최선의 노력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황농문 선생님은 강조해요.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철이 들었다는 겁니다.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깊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죠. 자기밖에 모르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철이 든 사람은 생각이 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비와 쾌락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코 조각조각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구슬을 실로 꿰듯 인과관계로 이어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이 깊지 못하니 기분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소비나 수동적 여가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런 것이 인과관계로 하나로 이어집니다. 황농문 선생님이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도하던 학생 중 아주 우수한 학생 하나가 국제학회에 참가했다가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학회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이번 학회 참석을 계기로 최선을 다해 연구해야겠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라고 비장한 각오를 적어보낸 것이다. 이 학생은 학회를 마치고 한 대학을 방문하는 도중에 또 메일을 보내왔다. 그런데 대학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이전 메일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라는 말로 결말을 맺는 것이었다. 이 메일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 학생은 정말 어떤 경험을 해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동기부여로 바꾸는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사람,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안에서 동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은요, 좋은 경험을 하면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쁜 경험을 하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동기부여를 하고, 좋으나 나쁘나 상을 받나 벌을 받나 하여간 다 긍정적이고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법륜 스님께서도요, 증문즉설 어딘가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증문즉설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러고 질문하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다들 문제가 있다, 고난에 휩싸였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상황들마다 법륜 스님은 지금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상황 덕분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학생과 맥락이 닿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위한 동기나 자극을 끊임없이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구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황농문 선생님은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성숙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은 어떤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감동을 하거나 동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할 때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구동력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급하지 않을 때도 최선의 삶을 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문제는요, 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구태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구동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구동력을 스스로 끊임없이 만드는 노력을 내적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생각 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생각이 깊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 때입니다. 즉,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싸구려 유행가 가사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식인 거죠. 이것이 바로 고통의 순기능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아도요,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 뇌는 생존을 위협받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최대로 활성화한답니다.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우리 뇌의 반응인데 일종의 도전과 응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우리 뇌가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정신적 성숙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정신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요.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단련되고 어떤 일을 올바로 판단하는 힘을 길렀을 때 비로소 더욱 큰 야망이 생기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역시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데요. 이건 당연히 그분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고통 때문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제1교포 3세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엄청나게 큰 차별과 서러움을 경험했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성숙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황농문 선생님이 여기서요, 요즘 세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읽어볼게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고통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전보다 경제적인 여건도 좋아졌고 한 가정에 아이가 한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과보호하며 키우는 경향이 있다. 간혹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고생을 일일이 대신해주려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는 교육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다. 자칫 부모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할 위험이 너무나 크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요즘 아이들의 정신적 성숙도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못 견디고 정신 상태도 나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철이 들게 한다면서 아이들을 일부러 고통에 빠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고통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운동을 시키는 것이다. 운동은 육체적 고통을 자연스레 경험하게 하고 정신력을 강화시킨다. 마라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 상황을 준다고 하지 않는가? 축구나 농구도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활동이라 고통스럽게 그지없다. 다만 열심히 경기에 몰입한 나머지 그 고통을 잊을 뿐이다. 또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도 고통이 된다. 하드 트레이닝의 내용이 육체적인 것이면 육체적 고통이 되고 정신적인 것이면 정신적 고통이 된다.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정신적 고통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여 포기하지 않고 푸는 것도 자연스럽게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정신적인 고통은 심해진다. 네, 지금 여기서
정신적인 성숙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과 몰입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게 하는 것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농 선생님이 이렇게 이어져요. 고통 중에는 육체적 고통처럼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간접적인 것도 있다. 나는 요즘처럼 상대적으로 안락한 양육 환경 속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으로 간접 고통을 경험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라고 합니다. 간접 고통이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문학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기묘한 것으로 메멘토 모리, 죽음 준비 교육을 듣는데요. 황농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준비 교육,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리면서 공부하는 힘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틀림없이 죽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일깨우게 되면 효과적으로 간접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고통의 역사를 배우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면 청소년 시기부터는 죽음에 대한 통찰이 한 차원 높은 정신적 성숙으로 이끈다. 죽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수록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통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죽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그와 동시에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죽음 준비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독일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챕터에서 죽음과 장례식, 청소년의 자살, 인간답게 죽는 방법, 죽음의 해석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죽음 준비 교육으로 임사체험 프로그램을 들 수도 있다.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죽는 순간까지를 생생하게 체험시키는 것이다. 가족에게 유서를 쓰고 수의를 갈아입은 뒤 관 속에 들어가는 입관식을 치른다. 많은 사람들이 유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족과 함께하는 것과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다고 한다. 쇼펜하우어 역시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는 훌륭한 임사체험만큼 유익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또 미국 예일대학에서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꼽힌 데스라는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한 책이 발간되었다. 바로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이다. 셸리 케이건은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샌델과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라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는 것만큼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꼭 기억하고 싶은 귀중한 문구를 만나게 된다. 이런 문구에는 밑줄을 친다. 살아가면서 분명 도움이 되고 항상 기억하고 싶은 주옥 같은 문구가 너무나도 많다. 반면에 우리의 작업 기억의 용량은 너무나도 적어서 한 번에 고작 숫자 7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작업 기억의 용량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제한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보통 현재 경험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보낸다.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삶의 아무리 좋은 경구를 발견한다고 해도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식 속에 띄워놓고 살면 좋을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삶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삶의 한시성이다. 이처럼 삶의 한시성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름 아닌 스티브 잡스였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밝혔듯 17살 때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면 오늘 하러 갈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의 삶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그가 애플을 창업한 후에 1983년 당시 펩시콜라의 부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영입할 때의 일이다. 존 스컬리가 애플 합류의 제안을 거절하자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설탕물이나 팔며 여생을 보낼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와서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간접 고통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고생을 사소하는 거다. 그러나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생긴 이유는 고생을 통한 정신적 성숙이 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을 무조건 무서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심지어 감사할 필요가 있다.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 역시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면 몰입도가 올라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 역시 훈련으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황농 교수님의 공부하는 힘 마지막 시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제 네이버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에서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